리더의 그릇.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라. 리더의 그릇. 나카지마 다카시. 3만 명의 기업가를 만나 얻은 비움의 힘. 사람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그릇을 넓혀라. 옛말에 자신의 팔이 3번은 부러져 봐야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 고 했다. 그런데 여고는 9번이나 부러졌고 그때의 고통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 신음어는 이렇듯 여곤이 자기 삶의 신음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 대신의 인물됨은 6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고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든다. 1급 대신은 그릇이 크고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시세를 내다볼 줄 알며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 우리는 태양이나 공기,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평소에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신 또한 국민에게 많은 행복을 안겨주지만 전혀 기색을 내보이지 않는다. 2급 대신은 일을 신속히 처리하고 의견도 당당히 제시한다. 자신의 집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몸처럼 시국을 걱정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3급 대신은 그저 시세에 따라 이제까지의 관습에 따라 행동하며 특별히 득이 되지도 않고 해도 끼치지 않는다. 4급에 이르면 인기에 집착하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가의 안위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5급 대신은 공명심과 권세욕만 강해 이기적이며 사람들과 다투고 국정에 해를 끼친다. 최악의 대신은 권세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고 착한 일을 모략하고 양민을 괴롭히며 국가에 피해를 주고 인망을 잃는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과연 500년 전의 이웃나라와 우리 사회의 현실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새삼절감하게 된다. 여기에 언급된 유형들을 보고 독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정치인이군 하고 자연스레 얼굴이 떠오를 듯 싶다. 여고는 평론가가 아니다. 정계, 관계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다. 그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저속한 사람들의 부대끼며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을 느끼고 위기감을 가졌으리라. 이 책에는 그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솔직함이야말로 신음어의 가장 큰 매력이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녀라. 침착함과 차분함, 바로 이것이 인류의 인물이라면 갖춰야 하는 인격이다. 그 중에서도 명료하고 알기 쉽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으뜸이다. 이런 사람은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 괜히 심각하고 험악한 것을 멀리한다. 경박하고 침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재기발랄해도 덕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결코 그릇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여곤이라는 인물은 사람을 명확히 분별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분별의 잣대로 삼지는 않았다.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인격을 중요시했다. 한마디로 사람의 그릇을 따졌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군자를 이 정도의 그릇을 가진 인물이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군자의 덕이란 어떠한 그릇에도 담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고는 침착하고 마음이 차분한 사람이야말로 인류의 인물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침착하고 마음이 차분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그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심연에 깊고 투명하여 태도가 다소곳하며 올바른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침착함이요 냉정함이다.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설사 천군만마 속에서 전투를 벌이고 많은 사람과 뒤섞여 일해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이 가부좌를 틀고 고요한 상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이 어지러우면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다 한들 얼굴 표정이 평온하지 않다. 겉보기에는 고요한 상태에 있는 듯하지만 이는 참모습이 아니다. 진정한 침착함과 냉정함이란 마치 잠을 자듯 마음이 투명하며 한층 깊고 넓은 정신을 그 배후에 지니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본질을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정말로 침착하고 냉정한 사람인지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힘들다. 평상시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인간의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위기에 처했을 때다. 따라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이성을 잃고 허둥대는 인간인지 전혀 동요하지 않는 인간인지 파악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느슨해도 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게 중요하다. 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평상시에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천하태평인 정치인도 있지 않은가. 평상시라 할지라도 위기를 대비해 예행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막상 위기가 오면 우왕좌왕하게 된다. 머리가 좋은 것만으로는 인류라고 할 수 없다. 마음이 깊고 무게가 있다는 것은 인류의 인물이 되기 위한 자질이다. 세상사에 집착하지 않고 큰 기량을 지니는 것은 인류의 자질이다.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며 게다가 달변가라 하더라도 그것은 고작 삼류의 자질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 총명하고 재능이 많고 말을 잘하면 그것만으로 인류의 인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곤이 보기에 이런 사람은 삼류에 불과하다. 여곤의 조직의 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 유형은 재능 있는 리더다. 3만 명의 기업가를 만나 얻은 비움의 힘. 사람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그릇을 넓혀라. 옛말에 자신의 팔이 3번은 부러져 봐야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 고 했다. 그런데 여곤은 9번이나 부러졌고 그때의 고통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 신음어는 이렇듯 여곤이 자기 삶의 신음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 대신의 인물됨은 6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고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든다. 1급 대신은 그릇이 크고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시세를 내다볼 줄 알며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 우리는 태양이나 공기,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평소에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신 또한 국민에게 많은 행복을 안겨주지만 전혀 기색을 내보이지 않는다. 2급 대신은 일을 신속히 처리하고 의견도 당당히 제시한다. 자신의 집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몸처럼 시국을 걱정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3급 대신은 그저 시세에 따라 이제까지의 관습에 따라 행동하며 특별히 득이 되지도 않고 해도 끼치지 않는다. 4급에 이르면 인기에 집착하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가의 안위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5급 대신은 공명심과 권세욕만 강해 이기적이며 사람들과 다투고 국정에 해를 끼친다. 최악의 대신은 권세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고 착한 일을 모략하고 양민을 괴롭히며 국가에 피해를 주고 인망을 잃는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과연 500년 전의 이웃나라와 우리 사회의 현실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여기에 언급된 유형들을 보고 독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정치인이군 하고 자연스레 얼굴이 떠오를 듯 싶다. 여곤은 평론가가 아니다. 정계, 관계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다. 그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저속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을 느끼고 위기감을 가졌으리라. 이 책에는 그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솔직함이야말로 신음어의 가장 큰 매력이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녀라. 침착함과 차분함, 바로 이것이 인류의 인물이라면 갖춰야 하는 인격이다. 그 중에서도 명료하고 알기 쉽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으뜸이다. 이런 사람은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 괜히 심각하고 험악한 것을 멀리한다. 경박하고 침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재기 발랄해도 덕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결코 그릇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여곤이라는 인물은 사람을 명확히 분별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분별의 잣대로 삼지는 않았다.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인격을 중요시했다. 한마디로 사람의 그릇을 따졌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군자를 이 정도의 그릇을 가진 인물이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군자의 덕이란 어떠한 그릇에도 담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곤은 침착하고 마음이 차분한 사람이야말로 인류의 인물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침착하고 마음이 차분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그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심연에 깊고 투명하여 태도가 다소곳하며 올바른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침착함이요 냉정함이다.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설사 천군만마 속에서 전투를 벌이고 많은 사람과 뒤섞여 일해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이 가부좌를 틀고 고요한 상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이 어지러우면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다. 한들 얼굴 표정이 평온하지 않다. 겉보기에는 고요한 상태에 있는 듯하지만 이는 참모습이 아니다. 진정한 침착함과 냉정함이란 마치 잠을 자듯 마음이 투명하며 한층 깊고 넓은 정신을 그 배후에 지니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본질을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정말로 침착하고 냉정한 사람인지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힘들다. 평상시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인간의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위기에 처했을 때다. 따라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이성을 잃고 허둥대는 인간인지 전혀 동요하지 않는 인간인지 파악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느슨해도 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게 중요하다. 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평상시에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천하태평인 정치인도 있지 않은가. 평상시라 할지라도 위기를 대비해 예행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막상 위기가 오면 우왕좌왕하게 된다. 머리가 좋은 것만으로는 인류라고 할 수 없다. 마음이 깊고 무게가 있다는 것은 인류의 인물이 되기 위한 자질이다. 세상사에 집착하지 않고 큰 기량을 지니는 것은 인류의 자질이다.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며 게다가 달변가라 하더라도 그것은 고작 삼류의 자질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 총명하고 재능이 많고 말을 잘하면 그것만으로 인류의 인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곤이 보기에 이런 사람은 삼류에 불과하다. 여곤의 조직의 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 유형은 재능 있는 리더다. 머리가 뛰어나고 재치가 있으며 스스로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관리 통제를 반복하면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통솔하는 리더를 말한다. 두 번째는 현명한 리더다. 한마디로 캐스팅을 잘하는 사람이다. 조직을 꾸려나가는 데 능하여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되는지, 당근과 채찍을 언제 사용하면 되는지 숙지하고 있는 리더를 말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유형의 리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경영자가 있었다. 바로 경영의 신이라 불리던 마스시 타고노스케다. 그렇다면 그가 지향한 지도자란 어떤 인물일까? 그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리더다. 자신은 지혜와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주위에 지혜와 재능이 출중한 사람들을 포진하여 그들을 늘 도와주는 리더를 말한다. 덕장은 그저 세상사에 집착하지 않고 그릇이 큰 인물에 머무르지 않는다. 깊이와 두터움과 무게가 겸비되지 않으면 주위 사람은 그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차원이 높은 사람은 자신보다 차원이 낮은 리더의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거꾸로 차원이 낮은 사람은 자신보다 차원이 높은 리더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훌륭한 인물은 하늘을 두려워할 뿐 타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명예와 가르침을 두려워하지만 형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것을 두려워하되 그것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는 안중에 없다. 허송세월을 보내며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되 목숨이 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훌륭한 인물이 되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동심이다. 이것만 졸업한다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동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솟아오르는 경쟁심, 오만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에 끌리는 마음, 성급함, 경박함, 명예나 평판에 집착하는 마음이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을 몸에 지니게 된다.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위를 좇고 재산을 쌓는다. 어디 그뿐인가? 지식, 자존감, 가치관 또한 마찬가지다. 애당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두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본 모습을 잃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산이나 명예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재산과 명예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야말로 나쁘다. 재산과 명예를 초월한 사람에게는 삶의 여정에서 그것들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
돈이 많든 적든 혹은 지위가 높건 낮건 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감정을 표출하되 바로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자는 진정한 수양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집중하는 것과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르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하여 대처하면 인격도 사업도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레 성장한다. 반면 마음을 가다듬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 만족을 얻지 못하리라. 집중력을 상실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허망해진다. 또한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다른 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없다. 마음의 매듭을 잘 묶는 것이 바로 집중이다. 집중력을 발휘하면 일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사업이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든 마찬가지다. 집중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신이 산만해져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조차도 실수하게 되고 조직은 마치 모래로 쌓은 성처럼 위태로워진다.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과 막무가내로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려는 사람이 열심히 반대 방향으로 걸어봤자 절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 쉽다. 무작정 열심히 하다 보면 평소에 보이던 것조차 놓치게 된다. 한마디로 시야가 좁아진다. 무언가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길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면 앞만 보고 달려도 상관없다. 하지만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무작정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집중력을 발휘하면 주위를 잘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도 눈에 들어온다. 활을 쏠 때 관역을 충분히 응시한 후 호흡을 가다듬고 시위를 당기면 명중시킬 수 있다. 이는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진리다. 모든 일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때 이룰 수 있다.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면 관역을 벗어나지 않으니 이는 곧 하늘의 법칙이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나중에 허둥대지 않고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실패의 원인은 일을 하는 방식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대부분 망설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리고 과감하게 행동하라 꾹 참으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폭발하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복을 얻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한다.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한 번쯤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왜 내가 좀 더 참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한다. 물론 감정을 그때그때 발산하는 것은 속 시원한 일이지만 이는 나의 그릇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꼴이다. 이래서야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걸까? 한마디로 생각이 짧아서다. 천하의 대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전투에서 속전속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차분히 준비하는 게 기본이다. 그렇다고 해서 느긋하게 게으름을 피우라는 게 아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지니면서도 주위를 배려하고 침착한 상태에서 기백을 지녀야 한다. 마음에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바로 성공의 갈림길이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는 평소에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마음의 여유 없이 평온한 삶 또한 보장받지 못한다. 나의 장점은 과시하지 말고 타인의 단점은 들추지 마라. 자신의 장점은 되도록 과시하지 마라. 그러면 속이 깊은 인간이 될 수 있다. 타인의 허물은 되도록 들추지 마라. 그러면 그릇이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인의 장점을 주목하여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100의 100명 모두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단점은 감추고 싶을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허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굳이 들추어낼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의 단점은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주변에서 그 사람의 단점을 주목하고 보살펴준다. 단점을 보완해주고 덮어주는 경우도 있다. 팀워크라는 것은 본래 타인의 단점을 커버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오늘날 팀은 있어도 팀워크는 없는 조직이 적지 않은데 그 원인은 바로 단점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 이래서야 진정한 팀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조직은 시간이 지나도 원활히 운영되기 어렵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노력의 대가는 늘 공평하다. 요행을 바라지 마라. 나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두려워하고 선행을 하면서도 남이 몰라줄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인격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틀림없는 진리다. 욕망을 다스리는 행위는 물의 흐름과 반대로 노를 젓는 행위와 같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떠밀려간다. 선행을 쌓는다는 것은 가지가 없는 나무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 조금이라도 발을 멈추면 금방 미끄러져 떨어진다. 따라서 훌륭한 인물은 늘 마음을 가다듬고 일에 임한다. 노력을 노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담담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여곤이 언급한 것처럼 노력을 소홀히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다.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라. 자식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마치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습관이다. 여름에는 옷을 벗고 겨울에는 옷을 껴입는 것과 같다. 자기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서 장차 자식에게 대접받으려는 기대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교육이란 자신의 사상과 행동을 심어주는 행위를 말한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남에게 시킬 수는 없는 법이다. 예로부터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그저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며 따라할 뿐이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소중한 선물이지만 지나치면 재앙이 된다. 주위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도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애정과 의리가 지나치면 화를 면하기 어렵다. 지나친 것도 좋지 않고 모자라는 것도 좋지 않다. 하지만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지나친 과보호나 무관심은 위험하다. 안 보는 척하면서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실제로 실천하기란 만만치 않다. 인간은 누구나 모자라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만 실은 넘치는 것이야말로 재앙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식을 위한답시고 많은 유산을 남겼더니 형제끼리 다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당대에 모두 써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오히려 교육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재산이다. 부딪히지 않게 거리를 두되 지나치게 떨어지지는 마라. 과도하게 잘해주면 그것이 당연지사가 되어 웬만한 대우에는 감동받지 않는다. 조금 부족한 상태라야 은혜를 베풀었을 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난다. 모든 행동이 덕이 되는 일을 덕사라 한다. 쓸데없는 것들을 없애고 자신의 과업을 성취시키는 일을 공이라 한다. 천하를 위해 움직이고 출세하는 것을 명리라 한다. 그저 자신만을 위해 입을 여는 사람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평생 한 번도 도에 관한 배움을 얻지 못한다면 이는 한탄스러운 일이다. 무화가 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덕이다. 철저히 인간답게 살아가고 인간을 사랑하는 일 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 무화란 무엇인가?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판단이나 심판을 하늘에 맡기는 것이다. 모든 일을 우주의 법칙에 맡기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면 공리공욕, 다시 말해 대의명분이 된다. 판단력은 더욱 예리해지고 순풍을 불게 할 수 있다. 도를 따랐기 때문이다. 어렵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아는 게 없다. 도를 깊이 체득한 사람일수록 쉽고 단순하게 말한다. 이런저런 어려운 수식어를 남발하는 사람은 도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다. 어렵게 말하는 것을 설득력이나 표현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참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든 알기 쉽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해답은 단순하게 제시할 수 있는 법이다. 한 가지 분야를 완전하게 체득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정수를 한마디 말에 담을 수 있다. 그러므로 듣는 쪽도 쉽게 알아듣고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어려운 일부터 처리하라. 쉬운 일은 자연스레 해결된다. 가장 곤란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 그리고 이득은 뒤로 돌리는 것, 이것이야 말로 덕을 완성하고 공을 달성하는 요령이다.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결코 동요되지 않으리라. 꾸준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연스레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행은 순서에 따라 해야 하는 법이다. 싹을 빨리 성장시키려고 뽑아 올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과는 묵묵히 기다려야지 급하게 이루고자 하면 안 된다. 힘든 일은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게 인지상정이다. 물론 쉬운 일부터 서서히 처리하는 게 부담이 없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쉽고 사소한 일은 하든 안 하든 눈에 띄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장 힘든 일부터 처리하려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위태로운 상황에 몰아넣지 않는다. 경영이든 정치든 중요한 것은 노하우나 역량이 아니다. 바로 어려운 일을 처리하려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재능을 과시하지 마라. 자만은 화를 부른다. 지식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재능 때문에 몸을 망치기도 한다. 부귀 때문에 집안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고 재산은 자손을 망치기도 한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후리지아 사주타로 상담전화 010-5400-9431